안녕하세요. 책 읽는 엄마, 또 책 읽는 할머니, 책 읽는 이모, 김정희입니다. 제가 책 읽는 이모라고 말하는 거는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대학교 입학하고 작은아이가 중3, 그러니까 고입을 준비할 그쯤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서울에서 젊은 부부가 4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소중한 인연이 되어서 제가 그 아이를 지금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라고 하죠. 예, 사랑으로 아이를 돌본 지 이제 7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저를 이모라고 불러요. 제가 어제 촬영할 때도 앞치마를 메고 있었는데, 왜 앞치마를 메고 있냐면, 제가 조금 전에 퇴근해서 이 영상을 찍는 준비를 하고 지금 바로 앉았어요. 아, 작년까지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살았는데, 어, 아이 아빠가 한 차로 40분 되는 거리에 개원을 하셨어요. 의사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 부모님도 저에게 어떻게 할 말이 없고, 거리가 또 워낙 멀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어, 이게 어떤 기계처럼 공산품을 찍어내는 일이 아니었고, 아이랑 공감하고 공유하며 그 정서적으로 교감했던 아주 많은 그런 살을 부딪히는 그런 정이 든 아이라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차를 사서 이제 출퇴근을 한 지 1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시간 왕복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이를 씻기고 또 아이 퍼즐 맞춰주고 같이 놀이하고 동화책 읽어주고 아이 아빠가 퇴근하고 이제 아이가 아빠랑 놀 쯤에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와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달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컴맹인데다가 또 핸드폰맹인데다가 또 기계치라서 정말 아주 단순하다고 하는데 전 너무 어려워서 배운 대로 했는데 댓글 금지가 되었고 또 제가 촬영하는 이 영상이 아이 전용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어떤 이렇게 문자가 떠요. 근데 제가 할 줄 몰라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번 명절 때 아이들이 오면은 배워가지고 그때 다시 그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 오는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돌보면서 내년에는 이제 입학한 나이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육아를 지금도 여전히 27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육아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또 지금 감사하네요.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을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가장 굵직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차 안에서 생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제가 저희가 어느 날 이렇게 저희 가정이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신문인데 네, 이렇게 나왔어요. TV가 사라진 김정희 씨 집에서 나왔는데 이때 이제 한 면이 다 기사였는데 맨 마지막에 그 기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실천 중인 아이들 책 읽기에 대해서 요약해 달라고 해서 제가 써드렸었거든요. 이렇게 김정희 씨가 실천 중인 아이들 책 읽기 이 얘기와 또 이 책을 읽고 또 제가 강연을 하면서 현장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특별히 기억나는 메일이 있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어떤 편지를 읽어주면 이렇게 시작한 일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의 촬영 만드는 그런 이유와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소망이 같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읽어드리고 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어머님을 뵐 때 저희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환경이 어떤가 책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데 책이 얼마큼 많은가
좀 저희 집을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그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서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것도 잘 해서 제가 이번 명절 때 아이들한테 배워서 다음 영상에는 그때 우리 아이들 뭐 유치원 때 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그런 저희 집 변화된 모습들 책을 통해서 TV가 없어지고 책으로 채워진 저희 집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오늘은 먼저 그 기사를 쓰신 분께서 어떻게 책 있는 집 아이들의 책 읽기는 TV가 없는 것이 돼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 가장 중요한 어떤 어머님의 주관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던 10가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나면 또 이렇게 문득문득 올라오는 그런 어떤 결실을 보고 싶어서 저희는 항상 숙제가 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책을 읽으면 좀 느낀 점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좀 독후감을 쓰거나 여러 가지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저를 꾹꾹 눌러주었던 다니엘 피나크 선생님의 아이들의 책 읽기에 대한 권리를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이 있는 집에 아이들의 책 읽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TV나 컴퓨터가 온이라면 책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다. 아이들이 저절로 책을 찾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예, 저는 이거 완전히 저희 체험적인 얘기예요. 저희 집에는 엄청난 비디오 테이프와 아주 큰 TV가 거실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참 무시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하는 거라서 이것을 첫 번째로 제가 그때 썼었어요. 두 번째는 부모가 다른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독서를 강요하면 안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먹고 자란다. 책 읽는 부모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자. 예, 이것도 제가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훈장님이셨대요. 근데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선생님 밑에 선생님 나고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밑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된다. 이게 영향이 참 무시 못한다라는 환경 영향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살면서 또 엄마가 되면서 제가 TV를 보니까 아이들이 TV를 보고 제가 또 신문을 보니까 아이들이 신문을 보고 또 제가 책을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어른들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 어디에나 책이 널려 있어야 한다. 나란히 제자리에 깔끔한 엄마는 아이들의 여유로운 독서를 방해한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예, 아이들은 좀 일단 여유가 있어야 하고 좀 자유로워야지 책 읽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한 도서관에서 아주 깨끗한 책을 그냥 흉이 갈까 봐서 조심스럽게 읽을 때는 좀 긴장하는 거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유로운 독서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은 서점이나 도서관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공간이 가정이다. 보여주기 위해 장창에 꽂혀 있는 책은 장식의 역할만 한다. 어떤 규제도 없이 책을 읽게 하자. 그러니까 물론 제자리에 두는 게 참 중요한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 두기보다는 책꽂이에 책을 꺼내는 것만으로 제가 기뻐했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책이 꼭 많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책은 있어야 한다. 10권의 책이 있는 아이가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100권의 책이 있는 아이는 책으로 둘러싸인 도서관 나들이를 즐겨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집은 책이 많지가 않았어요. 저는 책을 산 적이 없고 이제 아파트에 이사 갈 때마다 이제 책을 다 주워와서 낡은 책이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경험했는데 아이들이 책이 10권일 때는 한 권을 읽더라고요. 근데 또 도서관에 가서 2, 30권씩 빌려오면 또 5권 정도 읽고 그래서 저의 경험이니까 정석은 아닌데 책으로 둘러싼 환경이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의 감신세를 잘 살펴본 뒤 연관성 있는 책을 권한다. 하고 제가 이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억지로는 못 먹인다. 독서 역시 마음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있는 아이에게 무조건 책을 권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권해라. 이건 제가 앞으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아주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 7번째, 책은 눈으로만 보는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니다. 좀 망가져도 괜찮다. 책 자체를 책이 담고 있는 내용보다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저희가 클 때는 책이 참 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책이 참 흔해요. 분리수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책 전집들이 나오는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도 책을 주워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 책을 한 번도 안 샀어요. 우리 아이도.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은 좀 흔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니까 옛날처럼 종이가 귀하던 시절은 아니니까 물론 책을 깨끗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책이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문화재처럼 귀히 다룰 수는 아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 자체를 책이 담고 있는 내용보다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책을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것은 박물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집에서는 좀 망가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8번째, 책은 우선은 여유가 있어야 읽을 수 있다. 아이가 바쁜 학원 순례에 있다면 여유를 갖기 힘들 것이다. 제가 정말 여유 있을 때 책을 읽더라고요. 제가 여유가 있을 때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여유가 있을 때 책이 이렇게 마음이 양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야지만 책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9번째, 물이 차면 넘치듯 생각이 차면 어떤 표현에도 넘칠 것이다. 아이의 그런 독후감 감동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언어, 동시, 산문, 만화, 그림, 또 이야기 그런 감동을 통해서 표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독서의 감동은 독후감은 연속으로 가능한 PT 체조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은 좀 그렇게 키웠습니다. 10번째, 어떤 책을 읽지 않는 것보다는 학습 만화로 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이끄는 것도 지혜다. 단 흥미 위주의 만화에 대한 분별력은 필요하다. 이것도 우리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건데 아이들이 책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습 만화로 이 아이들의 독서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만화가 이렇게 불법 도서가 아닌 그냥 한 독서의 한 분야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10가지를 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주관을 좀 가지고 팔랑귀를 이렇게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이렇게 책을 읽어 주어도 저도 아이들이 독후감, 독서 자격증 저희 아이 키울 때 이거 엄청 났거든요. 그때 이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좀 열매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페나크 선생님의 책 읽기에 대한 10가지 권리를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놓고 저 자신을 좀 다스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렸거든요. 교육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교사였던가. 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너뛰며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 큰아이는 너무 이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시 읽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음대로 상상하며 빠져들 권리가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무 데서나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 남매가 엄청 이걸 누렸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군데군데에 골라 읽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또 소리내서 읽을 권리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늘 독후감을 써야 했고요. 독서 노트과 독서 기록장을 써야 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 책 읽기를 할 줄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고 책과 친구가 되어질 때 이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보시고 또 강연을 통해서 들으신 여러 어머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의 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릴 거예요.
오래된 시간이 지나서 뭐 이것을 읽어드릴지 허락을 구할 수는 없는데 아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분도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그분의 편지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또 이렇게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또 기대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남수정구 도서관에서 강의를 들었던 누구입니다. 우선 저는 S대를 졸업하고 기업에서 학교에서 자기계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셋째를 임신해서 몸도 마음도 무거워서 잠깐 쉬는 틈이었고 그 속에서 선생님을 만났지요. 제가 그런 일을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강의를 들었을 것이며 흉내냈겠습니까? 좋은 강의는 다 쫓아다니고 메모하고 연습하고 또 제멋대로 흉내도 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진정성은 내 가슴에서 내 삶에서 경험해야 가능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가장 좋은 강의는 실천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먼저 좋은 소식 하나 전합니다. 저희 집에 50인치 대형 TV가 있었습니다. 네, 과거형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마치고 9월 12일, 제게는 혁명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 TV를 시댁에 유배보냈습니다. 안방에 자고 있던 29인치 신홀대 장만한 TV는 친정에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9.11은 미국의 9.11보다 더 무서운 날일 것입니다.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저는 곧 새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쓸데없는 TV에 발목을 잡혀 시간을 죽이고 몸이 무겁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게 했던 제 잘못을 남편 앞에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는 꿈의 장소였던 오디오 TV를 완전히 풀 구비했던 그 AB룸을 단칸에 잘라냈습니다. 남편에게는 피눈물 나는 결심이었겠지요. 우선 선생님, 제게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살림을 합니다. 제가 요리를 합니다.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TV 드라마를 끊지 못하고 연속극을 보면서 이렇게 좀 식사를 좀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제 얘기예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공감됐고요. 또 이분의 두 번째 변화는 신문을 세세하게 읽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에 10,000원이 아까워서 끊었던 신문을 다시 구독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함께 알겠지만 이렇게 좀 글자가 크고 그림이 절반인 동화책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신문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서 전국 NI 이런 무슨 대회에서 상도 타고 또 사례 발표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도움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엄마는 연속극을 보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아빠는 뉴스를 보고 아이들은 또 책을 읽어야 되는 따로 국밥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TV가 없으면 이걸 함께 해요. 이 엄마도 제가 경험했던 그걸 경험한 것 같아요. 네 번째,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외에 우리를 침범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저도 100% 이해합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가족이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고 아나운서 목소리, 가수 목소리, 또 연예인 드라마 목소리 이런 목소리로 같이 샀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TV를 치우고 나면 이제 가족들의 대화가 그 소리를 대신하지요. 선생님, 여전히 남편에게는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아무렇지 않은 두 아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꾹꾹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8년 동안의 결혼 생활 중 가장 감동스러운 결실입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저를 변화시켰고 제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내 아이의 행복한 육아시설도 보장될 것 같습니다. 큰 실천을 이룬 저희 집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감사함으로 인사를 마칩니다. 중간중간 보고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어린 삼남매가 지금은 얼마나 자랐는지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TV를 없애고 TV를 치우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책으로 둘러싸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책을랑 같이 친구가 되게 했던 가장 큰 10가지, 저 나름의 어떤 법칙, 저만의 정석입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실천했던 한 주부의 이야기를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큰 시작 또 어떤 열매 2가지를 이제 읽어 드리고 영상을 보면서 혹시라도 저처럼 이제 아이 육아 때문에 방황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엄마의 글처럼 또 편지처럼 어떤 변화가 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주 상세하게 에피소드를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저도 지금 7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내년에 또 8살 입학하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 한글을 다 못 읽고 있어요. 한글을 못 읽어서 저한테 이모 읽어줘 라고 하는데 충분히 공감되는 어머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상세한 얘기도 함께 나누면서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 가지고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흥설수설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